대시미 청소년 뉴스 라이브 2020년 1월 주요 뉴스입니다. 부여여고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부여여고는 60년 된 학교 건물의 노후로 안전이 우려됐지만 문화재 보존지구 안에 위치한 탓에 학교를 고치거나 옮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이전 논의가 확정되면서 부여여고는 오는 2024년에 새로운 교사로 이전합니다. 여성 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안심 밑글. 대전의 범죄율을 감소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유성구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로고젝터, 이른바 안심 밑글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초 구청은 안심 밑글이 범죄 예방 환경 설계의 일환이라고 홍보했지만 그 효과가 의심받는 현장을 고발합니다. 2025년 3월에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오는 2025년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 고등학교를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인 외고 학생들의 의견은 어떤지 대전외고 학생들이 직접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지송입니다. 오늘부터 매달 마지막 날 저녁 9시 청소년 뉴스 라이브를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학교와 사회 그리고 대한민국 저희 청소년의 시선에서 가감없이 전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청소년 뉴스 제작 경진대회 당시 60년 가까이 된 학교 건물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건물을 고치거나 옮기지도 못하는 부여여자고등학교에 대한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최근 부여여고 이전 계획이 오는 2024년으로 확정됐습니다. 대시미 박종빈 강사가 보도합니다. 부여여자고등학교는 1954년에 개교한 오래된 학교입니다. 65년의 세월 동안 학교 건물 곳곳이 낡고 부서지면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작년 비 오는 날 학교 턱이 높은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되게 심하게 다쳤고요. 그리고 학교 여기저기에 위험한 시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교 건물이 문화재 보존 지구 안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학교 건물의 대대적인 수리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나마 남은 방안은 학교 이전인데 관련 기관의 예산 싸움으로 2011년부터 시작된 학교 이전 논의는 7년 동안 제자리 걸음만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11월 충남도 교육청과 부여구는 부여여고 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전 비용 중 문화재청이 지급하는 보상비를 제외한 부족금액에 대해 충남도 교육청과 부여군이 각각 7대3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여군은 학교 이전에 따른 각종 행정 절차 및 제반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부여군과 실무 협의를 거쳐 조속히 학교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 절차를 거쳐 2024년 3월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시미 박종빈입니다. 부여여고 이전이 확정되는데 학생들이 만든 뉴스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담당 강사였던 박종빈 강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여여고 아이템 선정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제 청미경 당시 이제 부여여고가 개교한 지 60년 정도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웬만한 학교도 60여 년 정도가 되면은 시설이 노후가 와서 학생들 안전에 위협을 끼치는데 이제 그 정도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계단에서 굴러서 떨어져서 머리를 꼬맨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그 정도면은 충분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뉴스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여여고 학생들이 청유경에서 보도한 뒤에 학교 이전 협의가 빠르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보도가 이전 협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부여여고 학생들의 뉴스가 보도된 이후에 KBS랑 TJB에서 후속 취재를 나갔어요. 그래서 뉴스가 나간 이후에 여론이 좋지 않자 학교 측에서 빠르게 협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여여고 학생들의 뉴스가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뿌듯했을 것 같은데 뭐 들으신 거 있나요? 이제 그때 연락이 와가지고 학교 이전 문제가 확정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작년 10월에 제가 부여여고로 인터뷰를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찍은 영상이 지금 준비되었다고 하니까 그 영상 보고 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의 문제를 이제 바깥으로 알렸다는 거에서 되게 굉장히 많이 뿌듯함을 느끼고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저희 문제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니까 확실히 사람들이 저희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셔가지고
저희가 고등학생이라서 아직 사회의 정말 작은 하나의 일원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해서 저희의 지역이 좀 더 한 걸음 나아서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새로운 학교를 다니지 못하지만 이제 저희 후배들을 위해서, 제 동생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이전을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로 다음 단신 내용인데 학교 이전 말고도 부여여고 학생들에게 축하할 만한 소식이 또 있죠? 박종민 강사에게 따로 연락이라도 왔나요? 네, 이제 부여여고 친구들이 만든 인터뷰가 뭐 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이 오진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종민 강사였습니다. 부여여고 학생들의 뉴스를 시작으로 부여여고 이전 확정까지 1년의 과정을 담은 리포트가 지난해 열린 2019 시청자 미디어 대상에서 안전영상 작품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청자 미디어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청자가 직접 기획하고 촬영, 제작한 창의적인 방송 콘텐츠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청유경에서 제가 속한 노원구 MTN은 유성구청이 실시하고 있는 안심빛글 사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유성구는 작년 7월부터 여성 안심존 12곳에 로보젝터 안심빛글을 설치하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안심빛글은 로보젝터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아 산책하는 주민들이나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응원을 실어주는 효과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이 사업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안심빛글이 현재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을 뿐더러 당초 취지와 달리 범죄 예방 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인데요. 대전 노원구 MTN 전지우 기자입니다. 유성구의 한 번화가, 환하게 켜져 있는 가로등 옆에 로보젝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로보젝터는 대전 유성구에서 실시하는 이른바 안심빛글 사업으로 안정감과 경각심을 동시에 주겠다는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였으나 지금은 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점차 외면받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긴 했지만 솔직히 그런 거 가지고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충분히 밝은 가로등 옆이나 사람이 붐비는 번화가에 설치되어 있는 등 사업의 본 목적에 맞지 않게 위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한편 유성구청은 공식 SNS를 통해 안심빛글 사업이 셉테드 기법을 활용한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셉테드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의 준말로 도시 환경을 바꿔 주민 범죄를 방지하고 주민 불안감을 줄이는 기법입니다. 그러나 구청 홍보와 달리 강석진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정보센터장은 안심빛글이 자연감시나 영역성 강조 전략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범죄 예방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환경 정비와 연계되지 않는 한 그 자체만으로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안심빛글이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여성 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해 설치됐지만 범죄 예방 효과는 떨어지는 안심빛글.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위로와 안심을 주기 위한 숙제만 또 하나 남겨졌습니다. MTN 뉴스 전지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2025년 3월에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교육부는 오는 2025년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히는 입학 방식이 바뀌는 건데 고교 서열화의 해소가 골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일반고 전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디플스 김규민 기자가 대전외고 학생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일반고 전환의 요지는 고교 서열화의 해소입니다. 그러나 외고 학생들은 외고를 없애는 건 서열화 해소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외고나 그런 특목 자사고들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일반고 사이에서 또 다시 명문고와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뉘면서 고교 서열화라는 문제가 다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과 그런 인재가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과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학교는 아예 없애버리고 정부가 추구하는 그런 융합형 인재라는 거에도 애초에 모순된 말이고 정부가 오히려 그냥 누워서 침뱉기 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교육의 평등을 내세우며 정책을 펼쳤지만 실상은 학생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교육을 선택하는 걸 오히려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고교 평준화라고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고교 하향화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도 자신의 꿈을 찾아서 나아가는 단계이고 언어에 관심이 있고 인문학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저는 외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외고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리 아니면 부족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 많은 수행평가를 다 해내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이런저런 활동들을 해가면서 그에 따른 결과를 저희가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입시 경쟁이 과열됐다 아니면 최근에 장관의 단임 비리 같은 것도 외고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만으로 그냥 외고를 일괄적으로 폐지해버린다 이거는 반면 외고 내에서도 일반고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외고가 글로벌 시대에 맞는 그런 인재를 양성한다는 설립 취지랑은 조금 다르게 가고 있기도 합니다. 외고에서 만약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라면 정시에서도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같은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이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외고 바깥의 일반 학교 학생들은 정책 자체에 관심이 적은 걸로 보입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들에게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의미 있는 답변을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런 데 가는 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외고 폐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디플스 뉴스 김규민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처음 선보인 뉴스 라이브 어떻게 보셨나요? 신종 코로나부터 총선 올림픽까지 전해드릴 소식은 많았지만 다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보완해서 다음 달에는 더 깊이 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너는 바뀌지 않을 글자를 보면서 다시 써볼까 상상했지. 사랑에 정복당할 시간도 없는 희한한 시대에서 열심히 생각한다. 마지막